전 재산 21억, 5일 만에 사라지다. 73세 남성의 비극. 이 집 좀 보세요. 평생을 일해서 마련한 집입니다. 73세 박모 씨는 이 집을 팔아 23억 원을 만들었습니다. 노후를 위해 은행에 예금을 들어놓았죠. 그런데 단 5일 만에 21억이 사라졌습니다. 23회. 회당 9,500만 원씩. 은행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도 범인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오늘은 2024년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가장 충격적인 보이스피싱 사건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박 씨는 평범한 70대 노인이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그는 은퇴 후 소유하고 있던 집을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자녀들도 독립했고 이제 좀 더 작은 집으로 옮겨 편안한 노후를 보내려는 계획이었죠. 집을 판 돈은 총 23억 원.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박 씨는 이 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은행에 찾아가 3개의 예금 상품에 나눠 넣었습니다. 노후 자금이니만큼 신중하게 분산 투자한 것이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자신을 금융감독원 이훈 조사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그는 박 씨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며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계좌가 동결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박 씨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범죄에 연루되었다니요. 곧이어 전화는 대검찰청 금융범죄수사부 박주남 검사에게 연결되었습니다. 검사를 자칭한 범죄자는 더욱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씨 명의로 여러 개의 대출 계좌가 개설되어 있고 그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 씨도 공범으로 조사받을 수 있다는 협박도 이어졌죠. 하지만 피해자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자산 검수 절차를 거치는 것. 박 씨의 예금을 안전한 검찰 계좌로 임시 이체했다가 확인 후 다시 돌려준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 대검찰청, 검사라는 권위적인 단어들에 압도된 박 씨는 의심할 여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범죄자는 박 씨의 스마트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발신자 이름과 함께 링크가 포함되어 있었죠.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라는 지시였습니다. 박 씨가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 그의 스마트폰은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범죄자들이 설치한 악성 앱은 박 씨의 휴대폰을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모든 것, 입력하는 모든 정보, 심지어 통화 내용까지 범죄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전송되었죠. 범죄자는 박 씨에게 은행 앱에 접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원격으로 화면을 조작하며 가짜 팝업창들을 띄웠습니다. 첫 번째 예금을 해지하고 검찰 자산관리 계좌라는 곳으로 전액을 이체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9억 5천만 원. 박 씨의 손은 떨렸지만 검사라는 사람의 말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범죄자로 몰릴까봐 두려웠습니다. 첫 번째 송금이 완료되었습니다. 9억 5천만 원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범죄자는 곧바로 두 번째 계좌에서도 불법 거래 흔적이 발견되었다며 추가 검증을 요구했습니다. 첫날, 박 씨는 4회 송금했습니다. 둘째 날, 5회를 더 송금했습니다. 셋째 날, 범죄자들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계속 돈을 요구했습니다. 넷째 날, 박 씨는 이미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습니다. 다섯째 날, 마지막 송금이 이루어졌습니다. 총 23회, 회당 평균 9,500만 원, 5일간 총 21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범죄자들은 박 씨를 완벽하게 통제했습니다. 엠바고 조치라는 말로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수사에 방해가 되고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협박이었죠. 박 씨는 가족에게도 은행 직원에게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은행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73세 고령의 고객이 5일 동안 23회에 걸쳐 회당 거의 1억 원씩 송금하는 비정상적인 거래.
이것은 명백히 보이스피싱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행은 단 한 차례도 박 씨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ATM기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 인출 시 경고 메시지가 뜹니다. 하지만 온라인 뱅킹에서는 아무런 제재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박 씨가 방문한 은행 창구 직원조차 그에게 예금 해지와 송금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은행들은 보이스피싱 탐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온라인 뱅킹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한 거래는 감시가 허술합니다. 21억 원이 빠져나가는 동안 은행의 시스템은 침묵했습니다. 5일째 되던 날 마지막 송금을 마치고 나서야 범죄자들과의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검증이 완료되었으니 3일 이내에 전액이 입금될 거라는 말만 남기고 말이죠. 박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일이 지나도 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불안해진 박 씨는 직접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훈이라는 조사관은 금융감독원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검찰청 금융범죄수사부에 박주남이라는 검사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박 씨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5일 동안 전화한 상대는 금융감독원 직원도 검사도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일해서 모은 23억 중 21억이 범죄자들의 손에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박 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검거가 매우 어렵습니다. 박 씨가 송금한 계좌들은 대부분 대포 통장이었습니다. 범죄자들은 돈을 받자마자 즉시 여러 개의 계좌로 분산시켰고 일부는 현금으로 인출했으며 일부는 암호화폐로 전환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부분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운영된다는 점입니다. 전화를 건 범죄자들은 한국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한국에 있는 건 단지 수거책이라고 불리는 말단 조직원들 뿐입니다. 수거책조차 점조직으로 운영됩니다. 1차 수거책이 돈을 받아 2차에게 전달하고 2차는 3차에게 전달하는 식입니다. 서로 누군지도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단계를 거치면 추적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결국 경찰은 몇몇 수거책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박 씨의 21억을 회수하지는 못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이 사건의 총책은 잡히지 않았고 피해금 대부분은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 씨는 지금 월세집에 살고 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잃고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노후를 편안히 보낼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죠. 2024년 대한민국의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7,766억 원에 달했습니다. 전년 대비 98.7%나 증가한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건당 평균 피해액은 5,301만 원, 2023년 대비 1.9배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고액 피해자들의 경우 박 씨처럼 수억, 수십억 원을 잃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2025년 1분기만 해도 피해액이 3,116억 원에 달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2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2025년 피해액은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전체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50대 이상이며 고액 피해자의 80%가 여성입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고 자산이 많은 중장년층을 노린 범죄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젊은 층의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2020년 4%대에 머물렀던 20대와 30대의 피해 비율이 2024년 말 기준 각각 10.5%와 9.1%로 두 자릿수에 육박했습니다. 더 이상 고령층만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범죄자들은 갈수록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악성 앱을 통해 피해자의 이름, 전화번호, 통화 내용 녹음, 원격 제어, 실시간 위치 정보까지 확인합니다. 심지어 금융감독원, 검찰, 경찰 등 실제 사용 중인 전화번호,
약 80여 개를 목록화해서 피해자가 어디에 전화를 걸어도 범죄 조직으로 연결되도록 조작하는 기능까지 구현했습니다. 이것을 강수강발 기능이라고 부릅니다. 피해자가 의심이 들어 직접 경찰에 전화를 걸어도 그 전화는 범죄자에게 연결됩니다. 범죄자는 경찰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계속 범죄를 진행합니다. 더 충격적인 수법도 등장했습니다. 영상통화로 제복을 입은 경찰을 사칭하며 배경에 태극기와 경찰 마크까지 설치한 가짜 경찰서 세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실제 경찰서라고 믿게 됩니다. 범죄자들은 사건 조회, 특급 보안, 엠바고, 자산 검수, 자산 이전, 보호 관찰 같은 그럴듯한 용어들을 사용합니다. 이런 용어들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피해자들은 모르기 때문에 믿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 사회적 문제를 겪습니다. 가족 의절, 파혼, 공황장애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일부는 동반 자살을 시도하는 등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 씨 역시 가족들과의 관계가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날렸다는 자책감에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더 비극적인 건 박 씨가 특별히 부주의했던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평범한 70대 노인이었을 뿐입니다. 금융감독원과 검찰이라는 이름에, 검사라는 직함에, 자산검수라는 그럴듯한 용어에 속았을 뿐입니다. 당신이라고 해서 다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절대 안 당해. 나는 조심하니까. 하지만 박 씨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단순한 사기꾼이 아닙니다. 그들은 심리학 행동경제학을 공부한 전문 범죄 조직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두려움을 자극합니다. 범죄자로 몰릴 수 있다는 공포, 계좌가 동결된다는 위협, 가족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고립시킵니다. 엠바고 조치라며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막고 수사를 방해하면 처벌받는다고 협박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한다고, 5분 안에 이체하지 않으면 계좌가 동결된다고 압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특히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더욱 취약합니다. 악성 앱이 설치되었는지, 전화번호가 조작되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첫째, 절대적인 원칙을 기억하세요. 금융감독원, 검찰, 경찰은 전화로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산검수, 자금 이전, 안전계좌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기억해도 대부분의 보이스피싱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의심스러운 전화가 오면 즉시 끊고 직접 해당 기관에 전화하세요. 단, 상대방이 알려준 번호로 전화하면 안 됩니다. 그 번호는 범죄자에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직접 찾거나 114를 통해 확인한 번호로 전화하세요. 셋째, 스마트폰의 출처가 불분명한 앱을 절대 설치하지 마세요.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온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특히 보안 프로그램, 인증서 갱신, 택배 확인 같은 이름으로 온 링크는 100% 악성 앱입니다. 넷째, 가족이나 지인이 이상한 행동을 하면 적극적으로 개입하세요. 갑자기 거액을 인출하려 하거나 누구와 계속 통화하면서 은행 업무를 보거나 휴대폰을 보여주지 않으려 한다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다섯째,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 112번과 금융감독원 1332번에 신고하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금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말고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박 씨의 21억 원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범인 검거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한번 빼앗긴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잡힌다 해도 말단 조직원뿐 정작 당신의 돈을 가진 총책은 해외에서 유유히 다음 범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이미 3,116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피해자가 당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배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계속해서 최신 보이스피싱 수법과 피해 사례, 그리고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이 정보를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특히 고령의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반드시 이 내용을 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한 번의 부주의가 평생의 재산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절대 당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